칼을 대야 하는 팔자가 있습니다. 실제로 몸에 칼 대는 팔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뭐 그 사람 상처를 많이 나죠. 칼을 댄다고 하는 것이 흉살에 대해서 몸에 피를 본다는 뜻입니다. 피. 그러니까 뭐 사고가 나든 아니 그 인위적으로 칼을 대는 게 수술을 하든 뭐든 피를 보는 팔자들이 있습니다. 피를 본다고 해서 칼을 대는 게 다 좋냐?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다르게 말하면 성형을 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성형을 해도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칼을 대는 것이 흉살이 되는 사람이 있고 칼을 대는 것이 길신이 되는 사람, 좋은 운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들이 특히 여성들이 예뻐지려고 성형을 많이 하잖아요. 내 동기들이나 내 나이대 근처에 보면 40대 중반이나 50대 사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게 40대 후반 이래 되면서도 자꾸 어제도 나왔는데 입술이 약간 이상하더라. 뭐야 저 입술 수술. 그 같이 앉아서 내 밥 먹는데 얼마나 내 보기 힘듭니까? 그거 보는 게 나 피곤해 죽겠는데 왜 했는데 이러니까 그게 뭐라면서 그냥 나이가 되니까 처지는 것 같아서 그 아직도 이뻐 보이고 싶냐 이랬거든. 나이가 몇 살이나 아직도 이뻐 보이고 싶냐니까. 원래 여성은 여자다 원래 그래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자기 가치를 높이고 싶다는 건데 칼을 대가 잘 되는 사람이고 칼을 대가 안 되는 게 있는데 그 친구는 칼을 대면 잘 돼요. 사실은 좀 이런 말 표현하면 그렇지만 못생겼어요. 많이 못생겼어요. 진짜 그 뭐 약간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전원조 있지요. 전원주 약간 현대 버전이에요. 전원주는 울퉁불퉁하게 안 생겼는데 그렇게 생겼는데 거다가 그 얼굴로 입술을 더 까디비나도 생겨보세요. 이렇게 밑을 더 크게 해가지고. 근데 내가 보기 싫어서 그래 하지만 사주를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죠. 저거 주제 지금 뭐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나와가지고 이 걔는 못생겼는데 자꾸 표현 죄송합니다. 못생겼는데 해야 되니까 전원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못생겼는데 어쨌든 수술을 하는데 걔는 수술할 때마다 뭔가 예뻐지진 않아요. 아시잖아요. 뭐 이렇게 뭐 이상하게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성계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 김건희처럼 성계가 되어가고 있는데 걔가 지는 모르는데 하나 느끼고 있는 게 있더라고. 내가 전에 이야기해 준 게 있거든. 너는 몸에 칼 대면 잘 된다. 확실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도 모르게 그냥 뭘 고치는 성형을 하면 뭐가 사위 뭐가 하나가 되고 뭐가 되고 나는 거예요. 이제 지도 뭔가 되더라. 웃기죠 그게. 그런 사람 같은 게 예를 들면 성형을 하거나 몸에 칼을 대가지고 좋은 장점이 생깁니다. 실제로.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성형을 해서 칼을 대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어떤 에너지 필요한 걸 뽑아내는 한마디로 파괴하는 것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인생 우여곡절이 많아야 되고 뭐 그런 흉상 이런 게 많이 생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운은 좋아지거나 해요. 그 운은 좋아지는데 그것이 과연 저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건데, 과연 이것이 내가 부자가 되고 돈을 버리고 부자가 되는데, 옳은 길인가 아닌가는 제가 말은 모르겠어요. 돈은 벌을 수 있지만, 돈은 벌어지는데 다른 걸 잃어버리고 있거든요. 자기가 없어지잖아요, 자기 자신이.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케이스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제가 성형하라고 권하는 사람이 있어요. 칼 좀 대라고. 근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연찮게 사고가 나거나 하면 갑자기 뭐가 바뀝니다. 근데 본인이 잘 몰라요. 근데 설명을 해주죠. 그러니까 네가 이래가지고 원래 피를 볼 운인데 내가 그래서 선제적으로 미리 하라고 했는데 안 하니까 결국 이런 게 나서 이래 되는 거다. 한마디로 몸에 흉이 남든지 뭐 하든지 하는 거. 그러니까 보세요. 성형수술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몸에 어떤 흉터를 남기는 거잖아요. 그 흉터가 어떤 겁니까? 눈이 올라가요. 원래 눈에서 눈이 올라가든지, 원래 납작한 곳에서 코가 올라가든지, 처진 피부가 올라가든지, 뭔가 변화를 준 거잖아요. 그거 흉터입니다, 흉터. 왜냐, 흉터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어떤 변화가 발생한 거잖아요. 원래 있던 거죠. 변화가 발생한 거.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에너지나 이런 활동을 통해 가지고 변화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가 발생합니까?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기의 운을 바꾸는 방향으로. 그런 육친들이 있는 거죠. 예, 그런 육친이 왜 어렵냐면, 이런 거 얘기하면 자꾸 남들이 써모사서. 그런, 하여튼, 그 육친 두 개가 있어요. 이 육친 두 개가 적절하게 결합을 했을 때, 성형을 하거나 칼을 댈 때 성공하는 겁니다. 이 육친이 없으면, 이 육친이 없으면 성형을 하든 안 하든 뭐 성공하고 별 상관없어요. 그냥 예뻐질 수 있는데, 예뻐진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육친 두 개가 있는데, 이 육친 두 개가 딱 결합을 잘 하면 그 사람은 몸에 칼을 댈 때마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는 성형, 몸에 칼을 대라고 하는 게, 성형을 한 번씩 해라고 하는 이유가 딴 거 없습니다. 필러를 꼽든 뭘 꼽든, 한마디로, 주사바늘 넣으면 어쨌든 아프고 통증이 생기고 내 조직이 깨지잖아요. 보톡스를 넣든 뭘 필러를 넣든 뭘 하잖아요. 그죠? 하면 어떻게 내 조직이 손상이 오고 그 조직이 변하지요. 근데 그거 크게 하려면 쫙 째면 되잖아요. 진짜 크게 하려면 차에 받치든지 해가지고 피 쫙 흘리고 새피 쫙 수혈하면 그하고 뭐 흉터 몸에 한 칼은 쫙 길이내고 이런 거. 그게 그런 사주들이 어떻게 보냐면 사주 있잖아요. 혹시 몸에 흉터 없어요? 그러니까 크게 다친 적 없냐고 이 시기에. 얘들 말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 부위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 사주는, 당신의 어떤 부위에, 그게 이제 사주입니다. 천간지에 따라서. 당신의 어떤 부위에, 본인이 뭐 다치든지 안 그런 어떤 병이 발생하든지 수술해가 했는데, 흉이 남아 있어야 된다. 흉이 남아 있어야 당신은 성공하는데, 지금 당신, 지금 이야기한 거 들어보면 성공했지 않냐고. 왜냐면, 이 성공은 요 맥시멈인데, 요 맥시멈 안 된 케이스가 있는데, 여기 되려고 하면 흉이 있어야 되는데, 흉이 있어야 되거든요. 흉터가 남아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위치에 따라서 애매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흉이 있으면 그런 사람 성공해. 바로 그게 그 육친 두 개의 모양이 딱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게 모양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성형을 해도 그러니까 흉터와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친이 없는 사람이 성형하거나 하면 성공과는 연관이 안 돼요. 이 육친 두 개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는 왜 안 됐냐?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글자들을 뭐에 못 쓰냐? 100년, 200년, 특히 100년 전만 해도 이래가 다치기만 하는데 왜 흉이 생기겠습니까? 회복이 잘 안 되잖아요. 요즘 전학기술이 발달 안 했으니까. 그리고 인공적으로 낼 수 없잖아요. 지금은 인공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라고 하는 것도 자꾸 운이 세상이 변하면서 사주를 적용시키는 방법이나 운들이 점점점 변해가는 겁니다. 어떻게 변해가냐고요? 이 세상이 변하면서 이 운이 변하는 이유가 딴 거 없습니다. 예전에는 관이 좋아진, 그러니까 사회 구조가 관으로 이루어져, 조직, 계급 구조 이루어졌으니까 관인이 중요했던 거고. 그 다음에 산업혁명 나오면서는 이제 제어가 중요한 거고, 이제는 기술, 테크놀로지가 쓰는데, 빅테크 시대니까 더 이제는, 주체적으로 뭘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예전 같으면 내 팔자에 있는 것을 팔자를 변화시킨 게 아니고, 팔자 안에 들어있는 나의 장점을 못 꺼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꺼내 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꺼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적극적으로 꺼내 쓸 수 있는 사주, 식상을 가진 사람들이 유리하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빅테크들 다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 다 빅테크 하고 돈 벌이고 있다니까요. 옛날 같으면 그거 못했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굳이 치자면 세종대왕 때 장영실 같은 사람이에요. 장영실. 그런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그런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전에 있으면 지금은 없거든요. 그럼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은 그런 국가기관에 가가 있지 않고 개인 기업으로 하는 거죠. 예전에는 그게 불가능했잖아요. 원래 장영실 같은 경우도 원래 양반계급이 아니다 보니까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쌍놈이었으니까. 뭐 소위 말해 어중간한 무리, 중간에 두잖아요. 중인의 계급으로. 어중간한 거.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류에 가 있잖아요. 주류 사회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칼을 대하는 팔자들 중에서 이 칼을 대는 걸 성공하는 사람들은 칼 반드시 대야 됩니다. 이게 팔을 안 대면 칼을 대는 형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예전 같으면 이 사고 형태였는데 지금은 사고를 스스로 낼 수 있잖아요. 성형이라는 좋은 기술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사람이 좋아요. 근데 칼을 대면 안 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게 바로 흉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칼을 맞는 거죠. 한마디로. 칼을 맞는 거고 그 사람이 칼을 가지면 흉해지는 사람은 명리학적으로 절대 성형하지 말랍니다. 성형을 하는 순간 많이, 그게 성형해가지고 이상하게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라 보시면 돼요. 성형하고 운이 안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운이 좋아지려고 성형했는데 성형하 운이 안 좋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성형해가지고 연예인으로 가고 싶은데 밤무대 가가 있다든지 템프로 가서 떴다든지 이런 거죠. 그 몰라 돈 많이 버는 걸 좋다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칼을 대야 하는 팔자들, 이게 칼을 대야 하는 팔자가 두 개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는 칼을 대해서 성공하는 사람, 팔자. 하나는 칼을 대면 흉살이 되는 팔자. 칼을 대해 성공하는 팔자는 육친 두 개가 딱 좋아요. 이러면 무조건 딱 돼 있습니다. 진짜 실제로. 그 사람들은 뭔가 하여튼 몸에다 칼을 댈 때마다 착 올라가요. 반대는요, 몸에 칼을 댈 때마다 착착착 내려가요. 아, 이거 무섭습니다. 이거. 네, 그러니까 또 궁금하신 분, 댓글 주시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